형이 아우집에서 화초장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집 마당에 쌀이 산더미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우는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봄, 형은 그물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은 새끼 제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부가 흥분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걸음이 멎었습니다.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우물이 있었고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마루가 길고 반들반들했습니다. 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루 끝에 흥부가 앉아 있다가 형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흥부가 뛰어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놀부는 절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집입니다. 집인 줄 모르겠느냐? 이 집이 어디서 났느냐는 말이다.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나왔습니다. 놀부가 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놀리느냐? 정말입니다, 형님. 흥부가 형을 마루로 모셨습니다. 아내가 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흰밥과 고기와 나물이 올랐습니다. 술도 한 병 올랐습니다. 놀부가 그 상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상은 또 무엇이냐? 형님 오셨는데 상을 차려야지요. 놀부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롱이 있고 반다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쇠솥이 걸려 있고 녹그릇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곳간을 열어보았습니다. 쌀이 그득했습니다.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 흥부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비 새끼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일, 조기 껍질로 감아준 일, 올봄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 일,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새지 얼린 일, 그 박을 타니 쌀과 비단과 목수가 나온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놀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굴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놀부가 물었습니다. 그 박씨는 어디 있느냐? 심어서 없습니다. 씨를 받아두지 않았느냐?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마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로 마루를 찼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형님, 내가 형이다. 복이 있으면 형한테 먼저 와야지 어찌 아우한테 가느냐? 흥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안에 든 비단을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반다지를 열어 안을 헤집었습니다. 흥부가 말렸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놀부가 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 되어야 할 것들이다. 녹그릇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굴렀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놀부는 한참을 그렇게 부수고 다녔습니다. 한참 뒤에 놀부의 눈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마루 안쪽에 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화초장이었습니다. 박에서 나온 세간 중에 가장 고운 것이었습니다. 문짝에 화초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모란과 푸른 대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개가 박혀 빛을 받으면 반짝였습니다. 놀부가 그 앞으로 갔습니다. 손으로 문짝을 쓸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입니다. 화초장이라. 놀부가 그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가겠다. 흥부가 놀랐습니다. 형님,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흥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놀부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준다고? 예. 드리겠습니다. 흥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무거우니 사람을 시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님은 그냥 가십시오. 놀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형님. 내가 사람을 시켜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면 어쩌느냐. 내가 지고 가겠다. 흥부가 다시 말렸습니다. 형님, 그것이 어른키만 합니다. 시블리기를 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놀부가 화초장을 번쩍 들어 등에 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그래도 놀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 등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흥부가 살인문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형님, 조심히 가십시오. 놀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떠난 뒤 흥부의 아내가 마당을 치웠습니다. 깨진 그릇을 줍고 던져진 비단을 개켰습니다. 흥부가 옆에서 거들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왜 미안합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소. 아내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시오. 왜 그것을 그냥 주셨습니까? 흥부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안 준다고 안 가져가실 분이 아니오. 아내가 흥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소. 무엇입니까? 흥부가 조각을 손에 든 채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것을 지고 시비를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소?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 생각도 안 하실 것이요. 무거워서 아무 생각도 못 하실 것이요. 아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왜요? 흥부가 조각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평생 무거운 것을 안 져보셨소. 종을 시키고 사람을 부리셨소. 오늘 처음으로 무거운 것을 등에 지셨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소. 그런데 사람이 무거운 것을 져보면 무거운 것을 지고 사는 사람 생각이 나기도 하오. 아내가 한참 남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흥부가 웃었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집에 왔습니다. 놀부가 화초장을 지고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이만한 물건을 공짜로 얻었으니 신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놀부가 흥얼거렸습니다. 화초장 얻었다. 화초장. 이만한 물건이 우리 집에 있었더냐. 한 마장을 가니 어깨가 아팠습니다. 두 마장을 가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 마장을 가니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그래도 놀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다시 지기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길 가운데에 도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이 두어 자쯤 되는 도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건널 도랑이었습니다. 놀부가 화초장을 진 채로 도랑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뛰었습니다. 건너기는 건넜습니다. 그런데 착지하면서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초장이 등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놀부가 허둥지둥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자세를 잡고 나니 숨이 턱에 닿았습니다. 놀부가 다시 걸으며 흥얼거렸습니다. 화초장. 그러다 멈췄습니다. 이것 이름이 무엇이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까지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도랑을 뛰는 사이에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놀부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장이라 했는데 장이 붙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간장. 아니지. 된장.
그것도 아니지. 고추장. 아닌데. 놀부가 계속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치국물장. 아니고. 송장. 에이, 그건 아니지. 구들장. 아니야. 떼장. 아니야. 방장. 아니야. 놀부의 입에서 장자 돌림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송장, 구들장, 떼장, 방장, 초장, 짠장, 장장장. 길을 가던 사람들이 놀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커다란 장을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장 타령을 하고 가는 사내였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것이 무슨 장이오? 놀부가 반색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이것이 무슨 장이오? 지고 가는 양반이 모르면 내가 어찌아오. 그 사람이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놀부는 집에 다다를 때까지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그것이 무엇입니까? 놀부가 화초장을 마당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놀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다. 예. 무슨 장인데? 아내가 그 장을 이리저리 보았습니다. 문짝에 화초가 그려져 있으니 화초장이 아닙니까? 놀부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화초장이다. 그러고는 마당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날부터 놀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비만 오면 되었습니다. 제비 다리만 부러뜨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씨가 오고 박이 열리고 그 박에서 흥분해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놀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박씨를 얻자. 어떻게 얻습니까? 흥부 그놈이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다지 않느냐? 우리도 고쳐주면 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제비가 다쳐야 고쳐주지요. 놀부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렇지. 다쳐야 고쳐주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놀부에게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았습니다. 언제 제비가 오나 하고 보았습니다. 동짓달에도 보고 섣달에도 보았습니다. 제비가 겨울에 올 리 없는데도 보았습니다. 종이 아래였습니다. 날이 제비는 3월에 나옵니다. 안다. 아시면서 왜 매일 나와 계십니까? 놀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났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종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날이 제비가 왔습니다. 놀부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정말로 제비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었습니다. 지지배배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부가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비들이 놀부네 처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처마에는 붙었습니다. 뒷집 처마에도 붙었습니다. 마을 끝 다 쓰러져 가는 초가 처마에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부네 큰 기와집 처마에는 한 마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마당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집이 제일 좋은데 왜 안 오느냐? 제비들은 놀부네 지붕 위를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놀부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옆집 제비는 벌써 집을 다 짓고 알을 낳았습니다. 놀부네 처마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놀부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봐라. 예, 나리. 그물을 가져오너라. 놀부가 그물을 들고 나섰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손에 그물을 들었습니다. 종이 뒤를 따랐습니다. 나리, 어디로 가십니까? 제비 잡으러 간다. 제비를 어찌 잡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빠른데요.
놀부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못 잡을 것이 무엇이냐? 놀부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제비들이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논 위를 스치듯 날다가 위로 솟구쳤습니다. 놀부가 그물을 휘둘렀습니다. 허공만 갈랐습니다. 다시 휘둘렀습니다. 또 허공이었습니다. 제비는 놀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짧게 울었습니다.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놀부가 씩씩거리며 뛰었습니다. 논둑을 따라 뛰다가 발을 헛디뎌 논에 빠졌습니다. 무릎까지 지늘게 박혔습니다. 종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웃지 말고 이리 와서 끌어내라. 진흙투성이가 되어 나온 놀부가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제비가 낮게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모기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윽고 제비 한 마리가 낮게 날아왔습니다. 놀부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물이 무언가를 덮었습니다. 잡았다. 놀부가 그물을 걷어보니 안에 든 것은 나뭇가지였습니다. 놀부가 그물을 땅에 팽개쳤습니다. 이놈의 새들이 사흘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요새 이상해졌어. 그물 들고 들판을 뛰어다닌다지. 무엇을 잡는다고? 제비를 잡는다는구먼. 제비를 무엇에 쓰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놀부가 처마 아래에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옆집 처마였습니다. 종이 놀랐습니다. 날이 남의 집입니다. 시끄럽다. 놀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옆집 제비 둥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어미 제비가 미친 듯이 울며 놀부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놀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리 가라. 놀부가 내려와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새끼 제비가 손 안에서 파닥거렸습니다. 아직 깃이 덜 자란 어린 것이었습니다. 놀부가 그 새끼를 들고 자기 집 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잡으셨습니까? 잡았다. 아내가 새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기도 하네요. 작아도 제비는 제비다. 놀부가 새끼를 마루에 놓았습니다. 새끼가 도망가려고 버둥거렸습니다. 놀부가 그 다리를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가느다란 다리였습니다. 성냥개비보다 가늘었습니다. 놀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놀부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끼 제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놀부가 얼른 손을 뗐습니다. 마루에서 새끼가 몸을 뒤틀었습니다. 놀부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봐라, 실을 가져오너라. 종이 실을 가져왔습니다. 놀부가 새끼 다리에 실을 감았습니다. 흥부가 했다는 대로 하려고 했지만 손이 서툴렀습니다. 너무 세게 감아서 다시 풀고 또 감았습니다. 감으면서 놀부가 새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다리를 고쳐주었다. 알겠느냐? 새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한테 은혜를 입었다. 강남에 가거든 잊지 마라. 내년 봄에 박씨를 물어오너라. 알겠느냐? 놀부가 새끼를 처마 밑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미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놀부가 종을 시켜 벌레를 잡아다 먹였습니다. 그 새끼는 며칠을 앓다가 겨우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날 밤 놀부의 아내가 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낮에 그 새끼 다리를 부러뜨리실 때 말입니다. 놀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시던데요. 떨리기는 무엇이 떨려? 제가 봤습니다. 놀부가 돌아 누웠습니다. 한참 있다가 놀부가 말했습니다. 작아서 그렇다. 무엇이요? 그것이 너무 작아서 손에 힘을 못 주겠더라. 그뿐이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곳간의 곡식이 그득합니다. 논밭이 넓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흥분해를 이기려 하십니까? 놀부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놀부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무엇을요? 세상이 잘못되었다. 나는 형인데 아우가 나보다 잘 산다. 이것이 바로 된 것이냐?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부가 다시 누웠습니다. 내년 봄이면 다 바로잡힌다. 그 밤에 아내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제비들이 강남으로 떠나는 날, 놀부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절름거리는 새끼가 무리를 따라 날아올랐습니다.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잊지 마라. 박씨다. 박씨를 물어와야 한다. 제비들이 남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놀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이미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듬해 3월이 되었습니다. 놀부는 그해 겨울을 손꼽아 세며 보냈습니다. 동짓날에도 세고 설날에도 셌습니다. 아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놀부는 새벽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의자를 놓고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놀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제비는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작년에 놀부가 부러뜨린 그 새끼였습니다. 한 해 사이에 자라 어른 제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부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제비가 놀부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놀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비가 부리를 벌렸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놀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씨였습니다. 흥부가 받았다는 것보다 컸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놀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보아라. 흥부 것보다 크지 않으냐? 그러면 나올 것도 많지 않겠느냐? 놀부가 그 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씨 한가운데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놀부가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글자를 잘 몰랐습니다. 놀부는 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이것이 무슨 글자냐? 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종도 글자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보았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놀부가 마을 훈장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훈장이 와서 그 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무슨 글자요? 훈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 글자인데요. 읽어보시오. 보수박이라 되어 있습니다. 놀부가 물었습니다. 보수박이 무슨 뜻이오? 훈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갚을 보자에 원수 수자를 씁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부의 아내가 놀부를 보았습니다. 여보, 원수라니요. 놀부가 씨를 도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었습니다. 훈장이 글자를 잘못 읽었소. 훈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40년을 글을 읽었소. 놀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가시오. 훈장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박 씨의 글자가 새겨진 것 자체가 사람 일이 아니오. 사람 일이 아니면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오. 놀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놀부는 마당 한가운데를 파고 그 씨를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거름을 듬뿍 넣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넝쿨이 뻗었습니다. 흥분의 것보다 훨씬 빨리 뻗었습니다. 지붕을 덮고 담장을 덮고 마당에 나무를 덮었습니다. 넝쿨이 하도 무성해서 대낮에도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꽃이 피고 박이 달렸습니다. 박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었더니 10통이 넘었습니다. 놀부가 손뼉을 쳤습니다. 보아라. 흥부것은 셋이었다는데 우리는 10이 넘는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하냐? 빛깔이 절었습니다. 박이 누렇게 익지 않았습니다. 거무튀튀했습니다. 놀부가 대답했습니다. 큰 박은 원래 저렇다. 놀부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았습니다. 박 넝쿨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잎이 사람 얼굴만 했습니다. 그 그늘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놀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새 꿈을 꾼다. 무슨 꿈입니까? 박꿈이다. 아내가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박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안 보인다. 얼굴이 안 보여. 여보, 깨고 나면 등이 다 젖어 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훈장이 한 말이 자꾸 걸립니다. 무슨 말? 박 씨의 글자가 새겨진 것은 사람 일이 아니라고 했지요. 사람 일이 아니면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고요. 놀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늙은이가 글자를 잘못 읽은 것이다. 여보, 보은박이지 보수박이 아니다. 은혜은 자하고 원수수 자하고 얼마나 닮았느냐. 아내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놀부가 혼자 마당에 나가 박을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습니다. 통, 통, 통.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놀부가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놀부가 박을 타기로 한 날, 온 동네가 구경을 나왔습니다. 놀부가 미리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박을 탄다. 구경들 오너라.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담 밖에 모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렸습니다. 톱이 준비되었습니다. 놀부가 삭슬 주고 톱질꾼 둘을 불렀습니다. 자기 손으로 켜기가 힘들어서였습니다. 놀부와 아내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빈 괴짝을 여러 갖다 놓았습니다. 나오는 보물을 담을 괴짝이었습니다.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시작해라. 톱질꾼들이 톱을 잡았습니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놀부가 노래를 붙였습니다. 시르렁실근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이 박에서 무엇이 나올꼬. 금이 나오면 궤에 담고, 은이 나오면 광에 넣세. 담 밖에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이 갈라졌습니다. 놀부가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중이 하나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 어린 상좌가 따라 나왔습니다. 놀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늙은 중이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무엇이요?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놀부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늙은 중이 바랑을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서 저를 하나 짓기로 하셨지요. 그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소? 박씨에 적혀 있었습니다. 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늙은 중이 말했습니다. 시주는 5,000냥입니다. 놀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런 미친 중이 다 있나? 여봐라, 이자들을 내쫓아라. 종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들이 중 앞에 이르자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놓으시지요. 놀부가 이를 갈았습니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곳간 열쇠를 던졌습니다. 5,000냥을 세어 주었습니다. 중과 상좌가 그것을 받아 바랑에 넣고 합장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담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다. 다들 가라.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놀부의 아내가 놀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두십시다. 무슨 소리냐. 첫 박이 저러면 다음도 뻔합니다. 남은 것은 그냥 두십시다. 놀부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첫 박이 잘못 나왔으니 다음 박에서 벌충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다 더 잃으면요. 내가 5,000냥을 잃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것은 어디서 받느냐. 놀부가 톱질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를 켜라. 톱질꾼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희는 그만두겠습니다. 무엇이라? 품삯을 안 받아도 좋으니 그만두겠습니다. 놀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품삯을 2배로 주겠다. 톱질꾼들이 톱을 잡았습니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이번에는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이 갈라졌습니다.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상여였습니다. 꽃상여가 통째로 나왔습니다. 종이꽃을 두르고 방울을 단 상여였습니다. 상여꾼들이 그것을 메고 나왔습니다. 뒤에 상제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굴건을 쓰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이 넘었습니다. 상제들이 놀부네 마당 한가운데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놀부가 달려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집에 초상이 나지 않았소. 맨 앞에 상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댁 어른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오? 남의 집 초상에 가서 춤을 추셨다지요. 그 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놀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담 밖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그러긴 했지. 상제가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 3,000냥을 내십시오. 내시면 물러가겠습니다. 놀부가 버텼습니다. 못 준다. 그러면 여기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상제들이 다시 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온 마당에 울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에서까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놀부가 귀를 막았습니다. 한 식경을 버텼습니다. 두 식경을 버텼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가져가라. 가져가고 나가라. 3,000냥을 내주었습니다. 상여가 마당을 나갔습니다. 놀부는 이제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두십시오. 놀부가 말했습니다. 8,000냥을 잃었다. 여보, 8,000냥이다.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8,000냥을 그냥 버린 것이 된다. 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박이 갈라졌습니다. 무당들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도 무당이 다 나왔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펴 들고 나왔습니다. 무당들이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이 댁에 살이 끼었소. 굿을 해야겠소. 굿을 하지 않겠소. 이미 시작했소. 징이 울리고 꽹과리가 울렸습니다. 무당들이 뛰고 돌았습니다. 굿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무당들이 굿값을 청구했습니다. 2,000냥이요. 놀부가 2,000냥을 내주었습니다. 네 번째 박이 갈라졌습니다. 사당패가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섞인 무리였습니다.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며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제주를 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바탕 놀고 나서 우두머리가 놀부 앞에 섰습니다. 놀았으니 값을 주시오. 놀아달라 한 적 없소. 우두머리가 웃었습니다. 이 댁 어른께서는 남의 논에 물꼬를 터놓고 값을 받으셨다지요. 놀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문서로 주시오. 무슨 문서? 논문서 반문서 말이오.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겠소. 사당패가 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짐을 풀고 솥을 걸었습니다. 놀부가 사흘을 버텼습니다. 사흘 동안 사당패는 놀부네 마당에서 먹고 자고 놀았습니다. 곳간을 여러 곡식을 퍼다 먹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놀부가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논 열맞이기 문서였습니다. 사당패가 그것을 받아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아직 남은 박이 여럿이오. 잘 생각하시오. 다섯 번째 박에서는 왈자들이 나왔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팔뚝이 굵고 눈매가 사나웠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줄지어 서니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우두머리가 놀부 앞에 섰습니다. 이 댁 주인이 뉘시오. 놀부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두머리가 몽둥이로 자기 손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이 댁 어른이 곱사댕이를 잡아때리고 앉은뱅이를 밀치셨다지요. 놀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영감갓을 벗겨 밟으셨다지요. 젖먹이 아는 안악을 밀치셨다지요. 우두머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값을 받으러 왔소.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느냐? 우두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그러면 무엇을 받으러 왔느냐?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놀부가 그날 어떻게 되었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 대목에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왈자들이 떠난 뒤 놀부는 마당에 엎드려 한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놀부를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놀부가 알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자다 깨어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 논이, 내 돈이. 아내가 이마에 물수건을 얹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남은 박은 그냥 두고 삽시다. 아직 곳간에 곡식이 있고 논도 남았습니다. 놀부가 눈을 떴습니다. 안 된다. 여보, 지금까지 잃은 것이 얼마냐? 남은 박에서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다 벌충한다. 아내가 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놀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담 밖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이 하나씩 열릴수록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구먼.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젊어서 남한테 못할 짓을 좀 했지. 저 사람 박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박에서도 나올까 싶어 무섭구먼.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무엇이? 저 박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저 양반이 한 일이요. 초상에 춤춘 것, 논에 물 꽂은 것, 사람 밀친 것. 그렇지. 그러면 저것은 벌이 아니라 셈이 아니오. 무슨 말이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이지요. 저 양반이 여태 남한테 빌려 쓴 것을 지금 갚는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이튿날 놀부는 몸도 성치 않은 채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톱질꾼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종들도 여럿 달아났습니다. 남은 종은 늙은 종 하나뿐이었습니다. 놀부가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톱을 잡아라. 늙은 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이 댁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놀부가 그 종을 노려보았습니다.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날이 깨서 지금 잃으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늙은 종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없습니다. 놀부가 마당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행랑채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아이도 없었습니다. 놀부가 톱을 직접 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켤 수 없었습니다. 늙은 종이 한숨을 쉬고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6번째 박에서는 빈 박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부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보아라,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제 나쁜 것은 다 나갔다. 놀부가 그 박속을 긁어 국을 끓이게 했습니다. 아깝다고 하면서 끓였습니다. 그 국을 먹은 사람마다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하려 하면 입에서 당동 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놀부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당동. 무슨 소리냐? 당동 당동. 놀부도 그 국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놀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동. 놀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동 당동 당동. 그 소리가 사흘을 갔습니다. 사흘 뒤에야 말이 돌아왔습니다. 7번째 박, 8번째 박에서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금강산 구경을 간다며 노잣돈을 청하는 무리가 나왔고 조상 산소를 옮겨야 한다며 비용을 청하는 무리가 나왔습니다. 놀부는 그때마다 곳간을 열었습니다. 곳간이 비어갔습니다.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놀부네 마당에는 아직 박이 2통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었습니다. 놀부네 집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곳간이 비었습니다. 논밭 문서가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종들이 다 떠났습니다. 소도 팔렸습니다. 남은 것은 기와집 한 채와 마당의 박 2통이었습니다. 아내가 놀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박을 그냥 썩게 둡시다. 놀부가 마당을 보았습니다. 넝쿨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마른 넝쿨 끝에 박 2통이 검게 달려 있었습니다. 놀부가 오래 그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그냥 두면 나는 평생 저 박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살 것이다. 여보, 궁금해하며 사느니 보고 마는 것이 낫다. 9번째 박이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놀부가 그것을 펴보았습니다. 글자를 몰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가 읽었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놀부가 지난 10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놓은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놀부가 이자를 2배로 받은 것, 못 갚는 집에서 솥을 떼어온 것, 소를 끌고 온 것이 날짜와 함께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줄을 읽었습니다. 받은 것은 다 돌려주어야 한다. 문서가 손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빚을 놓으면서 법을 어긴 일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남은 문서와 재산을 거두어 갔습니다. 마지막 박이 남았습니다. 놀부는 그것을 사흘 동안 보기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놀부가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톱을 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켤 수 없어 반쯤 켜다가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박이 갈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똥이었습니다. 박 속에서 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덮고 마루를 덮고 방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놀부가 마당에서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 너머로 자기 집을 보았습니다. 기와집이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놀부와 그 아내는 그날로 집을 잃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어기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놀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아무도 두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놀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놀부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흥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십시다. 놀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간다. 여보, 내가 저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장롱을 열어 던지고 그릇을 내던지고 화초장을 지고 나왔다. 아내가 놀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놀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 아래에 앉아 그 집을 보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놀부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놀부가 자기 배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때 놀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봄 아우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형님, 좁쌀 한 되만 주십시오. 아이가 죽습니다. 놀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해가 다 졌습니다. 흥부가 마당에서 문단속을 하다가 언덕 아래를 보았습니다. 사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흥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 신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형님. 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부가 놀부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놀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흥부가 형의 옷을 보았습니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흥부가 형수를 보았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흥부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십시다. 놀부가 손을 뺐습니다. 못 간다. 형님,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집에 들어가느냐? 흥부가 형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형님, 놀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형님 댁에 갔을 때 저는 낯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놀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낯이 없어도 갔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니까 갔습니다. 흥부가 형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형님도 그러십니다. 들어가십시다. 놀부가 일어서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흥부가 형을 부축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흥부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시아주버님과 형님을 보고 잠깐 걸음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봐라, 아랫목에 불을 지펴라. 밥을 새로 지어라. 그날 밤 놀부는 흥분의 아랫목에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흰밥과 국과 나물과 고기가 올라온 상이었습니다. 놀부가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식습니다. 놀부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저를 놓고 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부가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울었습니다. 흥부야. 예, 형님. 내가.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한테. 놀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흥부가 형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십시오. 오늘은 진지부터 드십시오. 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부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는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아십니까? 놀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화가 났다. 흥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부가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길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흥부는 형에게 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을 채워 주었습니다. 놀부가 그것을 사양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갚겠다. 흥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나누어 가지라 하셨으니 이제 나눈 것뿐입니다. 놀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초상에 가서 춤을 추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난집에 부채 대신 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의 물꼬를 막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진평이 사람이 되었네. 사람이 될 사람이었나 보지. 아니야. 아우가 만든 거야. 두 형제는 오래 이웃해 살았습니다. 봄이면 흥분의 처마에 제비가 왔습니다. 놀분의 처마에도 왔습니다. 놀부는 그 제비를 보고도 그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마 아래를 지날 때 걸음을 조심했습니다. 새끼가 떨어질까봐 조심했습니다. 어느 해봄 놀부가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을 흥부가 보았습니다. 형님, 무엇을 보십니까? 놀부가 대답했습니다. 저것들이 강남까지 갔다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흥부가 웃었습니다. 형님,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늘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흥부가 받은 박씨에는 보은박이라 적혀 있었고, 놀부가 받은 박씨에는 보수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박과 원수를 갚는 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박이 한 일은 같습니다. 둘 다 받은 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흥부는 다친 것을 고쳐주었으니 고침을 받았고, 놀부는 성한 것을 부러뜨렸으니 부러짐을 받았습니다. 박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 주인이 세상에 내놓은 것을 도로
담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제비는 갚을 줄 아는 짐승이라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는다. 그러니 무엇을 갚게 할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아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